안녕하세요. 우리 63년생 토끼띠 여러분, 2025년 양력 6월, 건강운, 부부관계, 이동, 재물 등 여러분의 모든 것이 궁금하시죠? 제가 오늘 속 시원하게 풀어드릴게요. 다른 곳에서는 볼 수 없는 귀한 정보와 행운을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 전에 댓글로 소망을 적어주시면 매일 새벽 무사태평과 발복을 기원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은 여러분의 행운을 돕는 큰 힘이 됩니다. 자,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63년생 토끼띠 분들은 겉으론 조용하고 부드러워 보여도 속은 누구보다 단단하고 책임감이 강한 분들이 많으시죠. 남들이 쉽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분위기와 속마음을 빠르게 읽어내는 섬세함이 여러분의 큰 장점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가족과 주변을 챙기며 살아오신 분들이 많아서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평화롭게 넘기려는 태도가 익숙하실 거예요. 하지만 그건 호구라서가 아니라 남들이 미처 보지 못하는 걸 미리 읽고 앞을 내다보는 지혜가 있어서 그런 거랍니다. 여러분의 배려와 참을성이 지금까지 여러분을 흔들리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가장 큰 힘이었을 거예요. 감정과 논리를 함께 갖춘 분들이 많아서 감성적이면서도 현실 감각이 뛰어나죠.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으면서도 속으론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생각하는 이중 필터가 자연스럽게 작동하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쉽게 믿지 않으면서도 한번 인연을 맺으면 끝까지 정을 붙이죠. 의리를 중시하면서도 손해보는 일엔 냉정해지기도 하고요. 가까운 가족, 자녀, 배우자에게는 특히 마음을 다 주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해줬는데 왜 몰라줄까 하는 속상함을 여러 번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 안에는 애정과 책임이 함께 있었고 그게 여러분의 진심이었기에 지금도 누군가는 여러분을 조용히 그리워하고 고마워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말수가 적고 조용해 보여도 내면에는 강한 자존심과 원칙이 있으시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아 오해를 살 때도 있지만 그 원칙은 고집이 아니라 내가 지켜야 할 품격이라는 생각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아요. 누가 나를 무시하거나 보는 태도를 보이면 겉으론 반응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크게 상처받고 관계를 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자신은 그 사람을 마음에 들이지 않는 단호함, 그런 결정은 오래 끌지도 않으시죠. 이건 약해서가 아니라 자기 감정에 책임을 지는 성숙함에서 나오는 힘이에요. 요즘처럼 빠르고 복잡한 세상일수록 여러분 같은 분들의 존재는 정말 귀합니다. 남들보다 느리게 가더라도 사람 하나하나를 소중히 여기고 관계의 정을 알고 마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기에 세상은 아직 따뜻한 구석이 남아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 성격이 너무 둥글둥글한 건 아닐까, 요즘 시대에 좀 뒤처지는 건 아닐까 하고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방식으로 충분히 멋지고 지금까지 잘 살아오셨고 앞으로도 그 따뜻함이 누군가에게는 희망이 될 거예요. 사주의 흐름으로 볼 때 여러분의 이런 인품과 내면의 힘이 앞으로 더 크게 빛을 발하게 될 시기가 6월부터 서서히 시작됩니다. 조용한 기회, 좋은 인연, 작은 기쁨들이 하나씩 여러분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것, 이건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흐름이 그렇다는 겁니다. 이번 6월 달은 나를 더 믿고 천천히, 그러나 단단하게 걸어가시면 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63년생 토끼띠 분들의 양력 6월 건강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6월 한 달 여러분이 가장 조심하셔야 할 건강 부위는 간과 눈이에요. 토끼띠 분들은 타고난 민감 지점이 간과 눈에 많이 몰려 있습니다. 남들보다 술을 많이 마시지 않아도 피로나 스트레스를 간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간 쉬지 않고 일해 오신 분들일수록 체력은 괜찮은데 검진을 받아보면 간 수치가 슬쩍 올라가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6월에는 기온이 본격적으로 오르면서 수면 패턴이 살짝 흔들릴 수 있는데 그럴 때 간이 밤새 재기능을 하기 위해 더 힘들어지게 됩니다. 잘 자는 것이 곧 간을 살리는 일이라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이번 6월 달엔 늦은 시간에 TV나 핸드폰 보는 시간을 조금 줄이시고 자기 전엔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눈 감는 습관을 다시 들이시는 게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어요. 혹시 평소에 너무 과하게 간 기능 개선 영양제를 드시고 계셨다면
오히려 간이 과부하 상태일 수도 있으니 본인 몸에 꼭 필요한지 한 번쯤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눈입니다. 이번 6월엔 낮에는 빛이 강하고 밤엔 눈의 피로가 쉽게 쌓이기 쉬운 구조라서 눈 보호에 각별히 신경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하게 눈 건강을 지키는 팁으로는 자외선 차단이 되는 선글라스 착용, 눈 피로 회복에 좋은 따뜻한 수건 찜질, 그리고 하루에 한 번 눈 운동, 이 세 가지를 어렵지 않게 실천해 보세요. 별것 아닌 듯해도 꾸준히만 하시면 눈의 피로가 훨씬 덜하실 거예요. 여기서 메모하실 분들은 잠시 정지하고 메모장을 준비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2025년 6월 기준으로 건강면에서 가장 무리하지 말아야 하는 조심 날짜는 6월 7일, 6월 16일, 그리고 6월 28일입니다. 이 세 날은 기온의 흐름이 약해져서 피로감이 갑자기 확 몰려올 수 있어요. 특히 잠을 줄이거나 무거운 일정을 갑자기 소화하게 될 경우 몸이 바로 반응할 수 있으니 이 날짜엔 가급적이면 오후 시간 이후엔 스스로에게 여유를 주세요. 반대로 건강 회복이나 병원 진료, 운동 시작,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기에 좋은 날은 6월 3일, 6월 10일, 그리고 6월 20일입니다. 이때는 몸이 스스로 회복하려는 기운이 강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가볍게 스트레칭을 시작하거나 검사 예약을 해 두셔도 훨씬 수월하고 효과가 좋을 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6월의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다만 이번 6월 달은 내 몸이 원래 그렇다고 넘기지 말고 내가 나를 조금 더 다정하게 돌보는 방향으로만 조정하신다면 오히려 이번 6월 달을 계기로 건강이 훨씬 안정될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은 6월 대인관계운입니다. 인간관계는 언제나 삶의 가장 깊은 고민 중 하나예요. 특히 우리처럼 오랜 시간 누군가를 위해 살아오고 가정을 지켜오고 주변을 챙겨온 분들에게는 더더욱 그렇죠. 이제는 내 나이쯤 되면 새 인연을 만들기도 쉽지 않고 오랜 인연조차 예전 같지 않은 느낌이 들 때가 많아지잖아요. 어떤 날은 자녀와 대화하다가 괜히 마음이 상하고 또 어떤 날은 지인한테 연락 한 통 없다는 게 서운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건 절대로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인생의 많은 단계를 이미 겪어낸 만큼 지금의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해도 깊고 따뜻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관계에 있어서도 잘 맞는 사람, 편한 사람과 가는 게 맞다는 시기예요. 2025년 6월 63년생 토끼띠 분들의 인간관계운은 전체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딱 하나, 기대치를 조금만 낮춰보는 연습이 중요해요. 예를 들어 오랜만에 연락한 지인에게 바로 답장이 오지 않아도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요. 자녀가 내 마음처럼 표현하지 않더라도 그 속엔 분명히 감사함이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특히 이번 6월 달엔 서운함이라는 감정이 커질 수 있는 기운이 조금 있어요. 이 서운함이 자칫 말을 돌려서 하거나 표정을 통해 드러나면 오히려 상대는 왜 저러지 하고 뒤로 물러설 수 있어요. 이번 6월 달엔 솔직한 표현과 아주 조금의 내려놓음이 관계를 더 따뜻하게 지켜주는 힘이 됩니다. 가정 안에서는 배우자와의 소통이 중요하게 작용해요.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다거나 각자 방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늘었다면 이번 6월 달엔 작은 대화 한마디라도 먼저 건네보세요. 자녀와의 관계에서는 기다려주는 태도가 열쇠가 될 수 있어요. 간섭보다는 응원, 잔소리보다는 조용한 관심, 이 두 가지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지금 인연을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6월엔 생각보다 의외의 자리에서 괜찮은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운이 있습니다. 특히 지인 소개나 가족 모임, 혹은 오랜만에 나간 외부 행사 같은 자리에서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나이에 무슨 소개야 하고 손살에 치시기보단 열린 마음을 조금만 유지해 주시면 의외로 따뜻한 인연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6월 중 인간관계와 관련해 길한 날은 6월 4일, 6월 15일, 그리고 6월 27일입니다. 이날은 말이 잘 통하고 누군가와 오해가 풀리거나 화해의 기운도 따르는 날이니 중요한 대화나 화해의 계기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이 날짜를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반면 조심해야 할 날은 6월 9일, 6월 20일, 그리고 6월 25일이에요.
이날은 감정 기복이 크고 말의 뉘앙스가 서로에게 상처로 전달될 수 있으니 중요한 얘기보다는 가벼운 안부 정도만 나누시고 민감한 주제는 잠시 미뤄두시는 게 좋아요. 띠별 궁합으로 보자면 이번 6월에는 돼지띠, 양띠와 잘 맞습니다. 이분들과는 말이 통하고 서로 위로를 주고받을 수 있는 흐름이 있어요. 반면에 용띠, 말띠와는 의견 충돌이나 자존심 싸움이 있을 수 있으니 이해보다 내 의견을 주장하고 싶은 상황에서는 잠시 한 박자 쉬어가는 여유가 필요하겠어요. 지금까지 관계에서 너무 애써 오셨죠. 이번 6월은 더 억지로 사람을 붙잡기보다 나와 마음결이 닮은 사람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방향으로 흘러가실 때 훨씬 덜 외롭고 더 따뜻한 한 달이 될 거예요. 여러분이 너무 조용해서 말수가 적어서 외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조용함 속에 담긴 배려와 깊이를 아는 사람은 결국 여러분 곁에 남게 됩니다. 다음은 6월의 정말 중요한 부분, 바로 이동운입니다. 혹시 요즘 마음 한편의 자리를 좀 옮겨볼까라는 생각 계속 맴돌고 계시진 않나요? 사업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 자리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 자꾸 들고, 가게 운영 중인 분들도 주변 상권이나 유동인구가 확 줄어서 고민이 많으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집이 너무 오래돼서 이웃 간에 자꾸 신경 쓰여서 이사 이야기를 꺼내셨을 수도 있겠죠. 자녀분들과 함께 거주하시는 경우에는 내 맘대로 결정하기도 어려우니 더 복잡한 문제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6월의 이동운은 여러분께 무조건 옮기세요도 아니고 절대 안 됩니다도 아니에요. 그 사이 어딘가에서 조심스럽게 그러나 분명히 방향을 잡으실 수 있는 기운입니다. 좋은 소식부터 말씀드릴게요. 6월은 움직임 자체는 나쁘지 않은 달이에요. 특히 오래 고민만 하고 미뤄왔던 변화의 실마리를 잡기엔 적기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계약서에 도장 찍고 짐을 싸야 하는 건 아니지만 이 방향으로 가도 괜찮겠다는 확신이 조금씩 생겨날 수 있는 흐름이에요. 이럴 땐 우선 정보 수집부터 시작해 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집을 옮기고 싶은 분들은 부동산이라도 한번 방문해 보시고 사업이나 가게를 옮기려는 분들은 발품을 조금 팔면서 현장 분위기를 한번 체크해 보시는 것만으로도 막연한 불안감이 확 줄어들 수 있습니다. 6월 중 이동과 관련하여 기란 날짜는 6월 5일, 6월 13일, 그리고 6월 24일입니다. 이날에는 방향 감각이 또렷해지고 의사결정력이 높아져서 이날 계약하자 혹은 이날 답사 다녀오자 하기 좋습니다. 특히 6월 13일엔 주변에 귀인 기운이 들어오니까 지인이 알려준 정보나 제안에 귀를 열어두시면 의외의 기회가 연결될 수 있어요. 반면 조심해야 할 날짜는 6월 8일, 6월 17일, 그리고 6월 28일이에요. 이날은 생각보다 피로감이 강하거나 혼자 마음이 급해지면서 괜히 내가 나서서 일을 망친 건 아닐까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으니 급한 결정은 잠시 미뤄두고 여유 있게 다음 기회를 노리시는 게 좋아요. 방향으로 보자면 남쪽과 동쪽 계열이 길합니다. 이사나 사업 공간 이동을 고려 중이신 분들은 이 방향을 향한 곳에 좋은 기운이 모여 있습니다. 단 북서쪽 방향은 피하는 게 좋고요. 그쪽 방향으로의 움직임은 돈이 나가고 마음이 불편해지는 기운이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팁 하나 더 드릴게요. 옮기면 더 나아질까라는 마음과 지금 자리를 지키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갈등 사이에서 마음이 자꾸 흔들리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이럴 땐 이 질문 하나만 해보세요. 내가 이 자리를 유지하는데 내 에너지를 너무 많이 쓰고 있진 않은가? 만약 그렇다는 생각이 드셨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가 필요한 시점일 수 있어요. 꼭 돈이 드는 큰 이동이 아니더라도 작은 자리 이동이나 구조 조정만으로도 새로운 흐름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제 재물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6월의 재물운 자체는 전체적으로 유지와 회복에 가까운 흐름이에요. 갑자기 벼락같이 큰 돈이 들어오는 운보다는 그동안 막혀있던 흐름이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는 시기라 보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괜히 급하게 손댔다가 손해보지 말자는 겁니다. 가만히 있어도 손해는 없고 조심히 접근하면 지키는 돈이 훨씬 커질 수 있는 달이라는 거예요. 사업이나 장사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6월엔 정리가 핵심입니다.
새로운 확장을 크게 하거나 리뉴얼에 많은 돈을 쓰는 것보다는 기존 거래처를 다시 점검하고 관리가 느슨했던 곳을 다시 챙기면서 수익률을 조금이라도 높이는 방향이 훨씬 효과가 좋아요. 이건 토끼띠 분들의 섬세하고 눈치 빠른 성향 덕분에 가능한 전략이기도 해요. 대놓고 싸우거나 앞장서는 건 잘 못해도 사람 마음을 살피고 흐름을 조율하는 데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잖아요. 그 능력을 이번 6월 달엔 돈의 흐름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회 활동하고 계신 분들은 어쩌면 이 시기가 고비일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꼭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6월엔 위기가 기회가 되는 구조가 들어와 있어서 작은 성과라도 꼼꼼히 챙기고 눈에 띄는 행동을 하면 하반기 인센티브나 평가에 확실히 반영될 수 있어요. 특히 6월 중반 이후엔 기운이 회복되면서 생각보다 괜찮은 제안이 들어오네. 이 정도면 나쁘지 않네 싶은 흐름이 들어올 수 있으니 초반에 약간의 버거움은 너무 걱정 마세요. 6월 중 재물과 관련해서 특히 조심해야 할 날짜는 6월 10일, 6월 18일, 6월 29일입니다. 이날은 충동적인 소비, 미심쩍은 투자 제한, 또는 가족 간 금전 문제로 마음이 상할 수 있으니 잠시 멈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반대로 길한 날짜는 6월 6일, 6월 14일, 6월 23일입니다. 이날엔 금전적인 결정, 재정 정리 또는 소소한 행운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날을 이용해 저축, 카드 정리, 현금 흐름 점검 등을 해보시면 돈이 나가도 잘 돌아오는 순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원래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조용히 알아서 정리하는 능력이 있으신 분들이죠. 겉으로는 얌전해 보여도 안에서는 아주 강한 판단력과 균형 감각을 갖고 계시거든요. 6월은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는 시기입니다. 다만 너무 혼자 끌어안지만 마시고 필요할 땐 자녀나 가까운 사람과 한 번쯤 상의도 해보세요. 내가 믿는 감각과 더불어 외부의 시선까지 곁들이면 판단의 정확도는 2배로 올라갑니다. 이제 기다리셨던 6월 로또 당첨운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63년생 토끼띠 분들, 6월은 작은 것에서 큰 걸 만들어내는 시기로 보입니다. 무턱대고 큰 기대를 하기보다는 차분하게 한두 숫자씩 자신만의 방식으로 쌓아가듯 준비할수록 이게 되네 싶은 기운이 따라붙을 수 있어요. 토끼띠 분들은 원래 성향 자체가 눈에 띄게 드러나는 것보다 물밑에서 조용히 관찰하고 흐름을 읽는 데 강점이 있으신 분들이에요. 그 능력이 6월 로또 흐름과 아주 잘 맞아떨어지는 시기입니다. 또 한 가지, 6월의 당첨은 내가 직접 고른 숫자의 기운이 더 실리는 시기입니다. 가족의 생일이나 기억에 남는 날짜, 주소의 일부, 과거에 당첨 번호로 나온 숫자 중에서 왠지 자꾸 눈에 밟히는 숫자가 있다면 주저 말고 넣어보세요. 별 의미 있겠어 싶던 숫자 하나가 의외로 큰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높은 흐름입니다. 이번 6월 63년생 우리 토끼분들이 꼭 기억해야 할 숫자는 27, 33입니다. 이 숫자들을 활용해 보세요. 그리고 이번 6월 달엔 주변 사람과 함께 번호를 고르거나 작은 금액으로 동참하는 것도 좋은 흐름을 부를 수 있어요. 혼자서 묵묵히 하는 것보단 야, 너는 뭐 고를래? 하고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며 고른 번호의 뜻밖의 귀인이 함께 들어오기도 한다는 거죠. 여기까지 오신 걸 보니 벌써부터 이번 6월엔 좋은 기운을 스스로 부르고 계신 겁니다. 마무리로 이번 6월 달 여러분의 재물운을 살짝 더 끌어올려 줄 수 있는 작은 팁 하나를 드릴게요. 특별히 어렵거나 비싼 걸 준비하실 필요는 없어요. 6월의 기운과 잘 맞는 색과 소품을 하나라도 생활 속에 살짝 녹여두신다면 그게 복의 문을 조용히 열어주는 열쇠가 되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께 6월에 가장 잘 맞는 행운의 색상은 연보라색과 베이지입니다. 이 두 가지 색상은 토끼띠의 섬세하고 따뜻한 에너지와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면서 금전 흐름을 안정적으로 붙들어주는 역할을 해줘요. 연보라는 감정을 다스리고 직관을 열어주는 색이라서 투자를 고민할 때나 결정을 내릴 때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아주는 데 큰 도움이 되고요. 베이지는 흙의 기운을 담고 있어 재물의 뿌리를 내려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지출이 많을 때
소비 욕구가 올라올 때 이 색을 가까이 하면 생각보다 훨씬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어요. 어떤 소품을 곁들이면 좋을까요? 6월엔 천연 소재의 지갑이나 카드 지갑, 혹은 도자기, 재질이 소품이 여러분의 기운과 참 잘 맞습니다. 특히 연보라색 라인이 살짝 들어간 지갑은 새로운 금전 흐름을 부르고, 베이지나 브라운 계열 도자기 장식품은 있는 돈을 잘 지키는 에너지를 도와줍니다. 꼭 비싼 게 아니어도 좋아요. 집안 작은 공간에 작은 도자기 화분 하나, 식탁 위에 자연색 소품 하나만 올려두셔도 금전 기운이 살살 움직이기 시작할 거예요. 하나 더, 키워드는 낡은 것을 정리하고 새롭게 정돈하는 것입니다. 지금 쓰고 있는 오래된 지갑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지갑 속 영수증, 쓰지 않는 카드들을 싹 정리해 보세요. 버릴 수 있는 건 버리고 진짜 필요한 것만 남기자는 마음가짐 하나로도 6월 재물운이 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래 부드럽고 신중하지만 한번 마음먹으면 누구보다 꼼꼼하게 실천하는 성향이 있죠. 이번 6월 너무 거창하게 바꾸지 않아도 괜찮아요. 지금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변화, 그게 색깔 하나 바꾸는 것이든 물건 하나 정리하는 것이든 그걸로도 충분히 여러분의 살아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이 달엔 너무 큰 것보다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에 초점을 맞춰보세요. 여러분의 금전 기운 분명히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댓글에 생년월일과 소망을 적어주세요. 소망을 남겨주신 분들은 매일 새벽마다 축원 기도를 올려 소원 성취를 기원하겠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중요한 내용 계속 반복해서 보며 좋은 기운 빠짐없이 받아가세요.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은 이미 좋은 기운을 받으신 겁니다. 여러분의 매일이 건강과 행운 사랑으로 가득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여러분 모두 황금빛 6월 되세요. 감사합니다.